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 신도시입니다. 외곽이라 지난달 토지 거래 허가 해제발 과열이 미치지 못한 곳인데도 송파권은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한 달만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가 1억 원 넘게 떨어진 아파트도 있는데 매수세가 더 위축될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집이 거래 안 되고 급한 자금 이용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저가로 내는 사람이 지금도 안 팔리고 있는데. 서초구 외곽 지역도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곳인데도 구 전체를 통째로 지정하는 초강력 규제에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정되고 매수 문의는 좀 끊어진 것 같아요. 물론 좀 지켜봐야만 되겠지만. 토허제 재지정에 직격탄을 맞은 잠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효력 발생 전인 23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써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만큼 호가를 1억 원 이상 낮춘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억 낮춰가지고 24억에 나갔어요. 근데 상한가자 파실 분들은 꼭 팔아야 되니까 나는 금액 낮춰서라도 팔겠으니까 빨리 좀 팔아달라 이런 상황. 서울 아파트의 4분의 1에 달하는 40만 가구를 규제로 묶는 초유의 조치 속에 반발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촌입니다. 3.3제곱미터가 2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지만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작용은 컸습니다. 1년 전 30억 후반대였던 전용 84제곱미터 신축 아파트 값은 올 초 50억 원을 넘어서며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 20년도 했는데 이번 저 부장인 적 없어요. 최단 기간에 5억 단위로 이상이 한 달에 이렇게 급등되는 건 처음 봐요. 토허제가 풀린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푼 지난 한 달간 강남 3구에 집을 사들인 외지인 비중과 갭투자 비율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토허제 확대와 재지정 소식이 발표된 지역들은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게 되면서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효력 발생 전인 닷새 안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과 가격이 더 내리길 기대하는 매수자 사이에 줄다리기도 벌어졌습니다. 급해가지고 매도자는 금액을 조금씩은 낮춰주시고 계세요. 31억에 내놓으신 분은 29억에 좀 내려놓고요. 5월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 비율도 낮아져 매수 움직임은 둔화될 전망입니다. 강남구에 지금 5년 가까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철폐를 시행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풀어야죠.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제곱킬로미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급등했고 3월 둘째 주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둔화되었던 주택 수요가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등으로 다시금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와 정부는 35일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으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인데 인근 마포구와 성동구 등으로 예상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규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예상과 달리 시장 불안이 커지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통은 동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번에는 강남권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네, 상급지 전체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판단한 거죠. 네. 이 집값을 주시하던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모두 4중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 이미 늦었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네.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수억 원씩 오른 아파트들이 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잠실 등 이번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는 이미 4억 원 이상 뛰고 단속반이 뜨면서 지난주부터 매수세가 주춤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잔치는 끝났는데 대책이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마포, 성동, 강동구 쪽도 들썩거렸거든요. 그런데 네. 왜 이쪽은 쏙 뺀 거죠? 정부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요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워낙 이번에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 후문이 들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토지를 다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예. 그러면은 불붙은 서울 아파트 값이 잡히겠습니까? 네, 일단 강남 쪽은 좀 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책의 효과도 효과지만 이미 그 가격이 급등해서 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좀 꺼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확실히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금리 인하 등 상승 압력이 여전해서 단기 가격 조정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이미 오른 강남권 집값은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가기에는 하방 경제성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번에도 빠진 지역은 풍선 효과로 상승세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해제 한 달여 만에 이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판단 미스 아니야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잠실, 대치동 등 이른바 이 잠삼 대청을 한 달 전에 해제할 때요. 네. 그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만기일이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급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결국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건데 이 집값이 뛰자 초강수 조치로 맞서면서 이 실수요자들만 더 힘들게 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성급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그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또 이번에 그 묶인 가구가 서울 아파트의 4분의 1, 40만 가구가 4분의 1인데 그 정도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집값 잡다가 거래 잡겠다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